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분기 KYC 인증과 1파이 가격 의견, 그리고 파이코인 니콜라스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시황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윤 대통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주식과 채권, 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차익의 20에서 25% 비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3년 시행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25년으로 미뤄진 바가 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금투세로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냈어야 한 것인데, 자, 이 보면 세금 금투세 시행 유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2022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이런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자유롭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한편 엘레노이 씨가,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보면은, 자, 여전히 제출된 이 양식을 검토해야 되고 이번 주 말까지 발표가 있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 원래는 1월 첫째 주에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다음 주 정도로 좀 넘어갔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왜냐,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 48시간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다가도 사실 ETF 승인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뭐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2일에 만료되는 옵션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2024년에 이제 두 번째 주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ETF 승인이 되면서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바고요. 중국의 관영 언론은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콜드 스토리지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주소와 개인키를 오프라인에 저장을 하고 하드드라이브 네트워크 디스크 등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해외로 운반 전송 거래 환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불법적인 이런 루트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좀 규제가 셀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규제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방향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는 것들 들어오면 더 대박인 것들이 나올 건데요. 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은 오르비체인, 이제 해킹된 자금이죠. 8,100만 달러 규모의 익스플로이트 이후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다행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ETF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라는 건,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문서는 여전히 뭔가 개선해야 될 이런 문제, 정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ETF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데 한번 다음 주에도 그런 무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분 띡 등장을 했죠.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계속해서 부채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야, 진짜 부채가 계속 생길수록 뭔가 이 위기감이 약간 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편 국세청에서는 메타마스크 보관 가상자산 해외 계좌는 신고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은, 메타마스크가 이렇게, 또는 여기 보시면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그다음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되는지 불명확했는데 공식적인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따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른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오고,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파이 월렛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제권이 없다라는 이런 해석으로 좀 전망이 될 수 있어요. 왜? 결국에는 해외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국내에 있는 한국이 해외까지 통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해서 모으는 사람들은 뭐다? 사실상 여기에 방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국세청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해서 5억 원 초과 보유자는 국세청에 신고하게 했는데 자, 메타마스크나 레저 등의 해외 사업자가 만든 지갑도 신고해야 되는지 두고 확실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틀이 잡히면서 앞으로 메타마스크, 레저 같은 요런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 지갑들은 관리라기보다는 좀 뭔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메타마스크가 앞으로도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뭐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파이 네트워크는 결국 파이 월렛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월렛을 사용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뭐다? 국세청에서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자, 근데 한편 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0.0000143에 뭐 3kg 설탕을 구매했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냐 봤을 때는 요게 현실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은 확실합니다. 자, 수수료 부분이 0.01파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팔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배달을 시켜 먹을 때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랄까 제가 볼 땐 영업 방식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배달비가 2,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의 가격이 7,000원이에요. 자, 이런 곳과 배달비가 빵원입니다. 음식 가격이 8,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드실 겁니까? 또는 반대로 얘기해서 자, 배달비는 빵원이고 음식값이 9,5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B를 선택하고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B를 선택합니다. 왜? 가격은 똑같지만 실제로 배달비가 이게 빵원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느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 수수료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수수료가 똑같냐? 결국에는 빵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이렇게 뭐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배달비 500원짜리에 음식값이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값은 7,000원인데 배달비가 1,500원입니다. 합이 8,500원이지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배달비가 싼 쪽 요것을 골라가지고 먹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결국에 이 500원이라는 배달비들이 이게 수수료라는 거, 그렇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0.01파이 역시도 우리가 가스비, 전송 수수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격이 조금 더 올랐을 때 또는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격보다 싼 가격에 물품이 이렇게 되고 물품보다 이 전송 수수료 값이 더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열심히 거래해서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사실 파이코인은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화폐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은 이 파이 원래 있죠. 이거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다른 지갑이랑 연결되는 것보다 따로 뭔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파이 월렛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왜? 여러분들 사토시 같은 거라든지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메타마스크랑 결국 연결이 되는데 물론 나중에 메타마스크나 이런 데에도 파이가 편성이 돼가지고 네트워크 자체가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현재로서 어쨌든 파이 월렛만 있고 파이 월렛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째 통제가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뉴스 내용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 파이 핵심팀은 다음을 상기시킨다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해서 파이는 에어드랍도 없고 상장도 없고 선물도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돼 있는데 파이와 관련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뭔가 불법적인 내용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레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뭘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에어드랍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파이를 갖다 지급해드리는 그런 에어드랍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사기를 가장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안 주거나
주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가짜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비밀 구조를 이렇게 달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기에 주의하라는 뜻에서 중국에선 이런 내용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짜면 다른 내용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인도 오프라인 거래에서 31만 4,159달러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당 4억이라고 하면은 물론 좋아하겠죠. 저도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자, 상위 여러분들 1%만이 뭡니까? 진짜 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뭐 몇 억입니까? 20억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요. 20억 맞나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80억이에요, 80억. 자, 80억인데, 80억 중에 5천만 명이면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0.006825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한 0.06%가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뭐 상위 부자 뭐 이 정도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나오고 앞으로 1억 명까지 갈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부자가 많이 나온다?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뭐 경제사회가 어떻게 뒤집힐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세금이 없다. 야, 그러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더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파이 앞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자, 미래의 전망을 솔직히 말하면 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지금 6천. 자, 하나당 6천만 원 하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6천이면은 10개면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그죠? 6억. 자, 이더리움 하나당 300이죠? 300 하면은 6억이에요. 대충 이 정도 나오죠. 자, 파이, 10,000파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당장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 이걸 선택을 하고,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옵니까? 자, 파이를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00파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10,000파이 6억이라고 하면요? 과연 이분은 어떻게 따진 걸까요? 자, 6억이라고 하면 대충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재미로 보는 거지. 자, 6억 나누기 만을 해봐요. 자, 그럼 대충 하나당 6만원을 책정을 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치고는 되게 현실적이고, 쏘 취입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현명하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은 다음에 팔아가지고 파이를 구매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2024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우리의 최근을 탐험하기 위해 초대를 한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의 공지는 앞으로 감동적인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 해서 2024년 1월 2일에 나왔던 이 내용, 니콜라스 씨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뭐였냐면 뭡니까? 자, 1분기 내에 KYC 인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 떠도는 거 보셨죠? 자,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1분기 안에 KYC 인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승부를 본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KYC 뭡니까? 임시 승인, 뭐 이거에 대해서도 싹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KYC 인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 통과를 하겠죠. KYC 인증에 대해서 최종적인 내용을 보면은 26만 2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30만 7,031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다라는 건데, 이제 이럴 거부터는 본격적인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노드 숫자 사실 조금 더 뭔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원래 600대였는데 594이면 좀 더 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살짝 아쉬운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파이 네트워크 자체는 나중에 이 뭔가 상장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KYC 인증 이런 것들은 올해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올해 승부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KYC 언급도 하고 2024년 메인넷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뭐 2024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전에 얘기했던 2021년도 언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봐왔을 때는 솔직히 2024년 메인넷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건 되게 의무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왜냐? 연도를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도 안에 뭔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올해는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